서울의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그야말로 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쏟아내는 빛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했고 온 공간을 가득 채운 하얀 장미와 작약의 향기는 이 날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임을 상기시켰죠. 대성식품 회장 박혜숙의 장남 이민준과 플라워 디자이너 강은서의 결혼식, 언론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렀습니다. 강은서는 드레싱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슬림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 안았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생화왕관은 그녀의 청초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강은서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매만졌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네요. 믿기지가 않아요. 강은서의 눈에는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죠. 25살에 고아원을 나와 끊임없이 노력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온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강은서는 거울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10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원에 맡겨진 후 그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했죠. 유일한 위안은 고아원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꽃을 가꾸며 잠시나마 상처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꽃이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민준 씨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대학에서 화훼장식을 전공한 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지금의 플라워, 스튜디오, 블룸을 오픈하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지만 단단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죠. 은서 씨, 시간이 다 됐어요.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에 강은서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행복할 거예요.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웨딩홀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하객의 시선이 강은서에게 쏠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운 한 쌍의 눈이 있었습니다. 첫째 줄 중앙에 앉아있는 박혜숙이었죠.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한 점 없이 차갑게 식은 표정만이 자리했어요. 박혜숙은 손에 든 부채로 자신의 심장 부근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대성식품을 남편과 함께 일구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혼자서 회사를 키워온 그녀에게 아들의 이 결혼은 모욕과도 같았죠. 그녀는 집안, 학벌, 배경 모두 완벽한 며느리를 상상해 왔습니다. 고아 출신의 평범한 꽃집 주인은 그녀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 좀 봐. 내 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진 건지. 박혜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강은서가 이민준에게 접근한 것이 돈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식 준비 과정까지 계속해서 강화되었습니다. 강은서가 입장하자 모든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이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를 짓는 이민준의 모습에 강은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든든한 버팀목도 모두 이민준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강은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어요. 저 여자가 정말 고아 출신이래. 대성식품 회장님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이민준 사장이 어머니 뜻을 거역하고 결혼을 강행했다던데. 와, 저렇게 예쁜데 배경이 그렇다니 아깝다.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 회장님이 몇 번이나 방해했대. 장소 예약도 취소되고. 강은서는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한 채 오직 이민준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식장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고 드레스숍에서 주문이 뒤바뀌고 청첩장 인쇄에 오류가 생기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강은서는 이 모든 것이 박혜숙의 소행임을 알았지만 이민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재단에 도착하자 이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은서. 이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강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듯이. 재단 옆에서는 이진우가 형의 들러리로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형과 신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부러워. 어머니의 사랑도 회사도 그리고 이제 이 여자까지. 이진우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형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민준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부모님은 너도 형처럼 노력해라라고 말했어요. 이민준이 대학에 들어가자 형이 간 학교를 너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이 회사에 들어오자 그는 항상 이민준 전무의 동생으로 불렸죠. 그런 열등감이 이진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점점 형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철저히 숨겼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동생 역할을 하며 형과 가족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혼식은 엄숙하고 아름답게 진행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마침내 주례의 선언과 함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 강은서의 뇌리에 이민준과의 첫 만남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은서의 작은 플라워 스튜디오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좀 특별한 걸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바로 이민준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꽃집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따뜻했어요. 강은서는 그에게 다양한 꽃의 의미와 배색에 대해 설명했고 이민준은 그녀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그날 강은서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박혜숙을 위한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백색 작약과 연보라, 장미, 그리고 희귀한 청색 델피니움으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꽃다발을 완성했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민주는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날 이후로 자주 스튜디오를 찾아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꽃을 사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커피를 들고 와서 강은서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자주 자리를 비워도 돼요? 강은서의 농담에 이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고객으로만 생각했던 이민준이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사실 꽃은 핑계였어요. 강은서 씨를 만나기 위해 계속 온 거예요. 제가 좀 철없나요? 그 말에 강은서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 했어요. 이민주는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고 강은서는 작은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한강변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죠. 강은서의 말에 이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제가 은서 씨의 가족이 될게요. 그날 이후로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민준의 정체가 대성식품 후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특히 박혜숙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내 아들을 유혹한 요물이라고? 얼마면 돼? 말해봐. 박혜숙이 스튜디오로 찾아와 강은서에게 던진 첫 마디였어요. 그녀는 강은서의 배경을 모두 조사했고 고아 출신의 평범한 꽃집 주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순진한 줄 알아? 내가 접근한 이유가 뻔하지. 돈 때문이잖아. 강은서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꿋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민준 씨가 대성식품 사장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일해서 벌면 되니까요. 박혜숙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은서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1억을 줄게. 민준이에게서 떨어져. 강은서는 그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민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은서 씨를 사랑해요. 이민준의 결연한 태도에도 박혜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은서의 고객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회유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강은서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강은서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고 더 작은 공간으로 스튜디오를 옮겨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원하는 건 당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강은서의 말에 이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저를 이끌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민주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은서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들은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 타워가 세팅되었고 최고급 요리들이 하객들을 위해 준비되었어요. 이민준과 강은서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객들은 겉으로는 축하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이 신부가 과연 대성가의 며느리로 적합한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혜숙이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박혜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은서도 가족이에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피로연의 하이라이트인 축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웨이터들이 각 테이블에 샴페인을 서빙했고 강은서와 이민주는 특별히 준비된 와인을 건네받았어요. 이 와인은 특별히 신랑과 신부만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50년산 샤토마고 빈티지로 오늘의 결합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스터 소믈리에의 설명이 끝나고 모든 하객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은서는 이민준에게 와인잔을 건넸고 이민준도 그녀에게 잔을 주었어요. 그 순간 이진우가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떨어뜨린 척하며 몸을 숙였고 손이 와인잔을 스치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했어요. 아무도 그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이민준이 웃으며 말했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민준 씨. 강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준은 갑자기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순식간에 웨딩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없으세요? 강은서의 절박한 외침에 몇몇 하객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이민준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입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은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 씨, 제발 버텨요. 제발. 하지만 이민준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은서의 손을 꼭 쥐었고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내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박혜숙의 비명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민준의 몸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박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의 슬픔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어요. 그녀는 강은서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살려줘. 민준 씨를 살려줘요. 강은서는 충격으로 몸을 떨며 중얼거렸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민준은 결혼식 30분 만에 자신의 신부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어. 박혜숙의 충격적인 외침과 함께 모든 시선이 강은서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어요. 아니, 제가 아니에요. 저는. 강은서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이민준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이민준의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강은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고 경찰들이 그녀의 침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이민준 씨는 사망했습니다. 차가운 형사의 목소리에 강은서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결혼식, 축배, 이민준이 쓰러진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죽을 리 없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강은서는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진정제 주사를 맞고 그녀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은서 씨, 남편 이민준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의 질문은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강은서를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어요. 와인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잔을 직접 건넸습니까? 남편분과 사이에 불안은 없었습니까? 강은서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민준이 쓰러진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이민준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꽃으로 장식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와인을 건넸을 뿐이에요. 강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의 차가운 음성이 다시 이어졌어요. 이민준 씨가 1,000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익자는 당신으로 되어 있더군요. 강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민준이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었죠. 보험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준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형사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이민준 씨의 사인은 독살입니다. 와인에서 매우 희귀한 독극물이 검출되었죠. 흥미롭게도 당신이 건넨 잔에서만 독이 나왔습니다. 강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그녀는 갑자기 결혼식 당일에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어요. 대성식품 후계자 결혼식장에서 독살당해 신부 1,000억 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로 수사 중 재벌가에 침입한 검은 과부 세기의 결혼식이 세기의 살인 현장으로 강은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기자들로 둘러싸였고 모든 예약은 취소되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 지냈어요. 밤마다 이민준이 쓰러지는 장면이 악몽처럼 그녀를 찾아왔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강은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민준을 해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분명했지만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바로 이민준의 동생 이진우였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믿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6세의 이진우는 형과 달리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그는 대성식품의 전무로서 경영 능력이 뛰어났지만 항상 형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저를 증오하는데 당신까지 저를 도우면. 이진우는 손을 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형수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제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진우의 도움으로 강은서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하여 식물 독소에 관한 책과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죠. 강은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강은서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녀를 정식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고 언론은 그녀를 세기의 살인자로 몰아갔어요. 구치소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그녀를 재벌 살인마라고 부르며 따돌렸고 밤마다 이민준의 죽음의 순간이 악몽으로 찾아왔어요. 특히 한 재소자는 강은서에게 특히 잔인했습니다. 야, 재벌 신부. 잘 살겠다고 남편 죽인 거 맞지? 돈이 그렇게 좋아? 그 재소자는 강은서의 밥을 빼앗고 그녀를 모욕했어요. 하지만 강은서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준 씨를 사랑했어. 절대로 그를 해치지 않았어. 그녀는 매일 밤 이 말을 되뇌며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재소자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 같은 상황이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 결국 진범이 잡혔고 나는 무죄를 증명했지. 너도 포기하지 마. 그 작은 위로가 강은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굳게 자신의 결백을 믿으며 기다렸어요. 한편 박혜숙은 아들의 죽음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회사 일도 손에서 놓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강은서를 벌주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 여자가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야 해. 내 아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박혜숙은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언론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은서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생겨났어요. 정말 강은서가 이민준을 죽였을까? 아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그를 해칠 수 있을까? 그녀는 매일 밤 술로 슬픔을 달랬고 이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혜숙은 이민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노트북을 켜봤어요. 암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접속에 성공했고 그곳에서 결혼식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준비한 결혼식 영상이구나. 박혜숙은 아들이 직접 의뢰했던 결혼식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속 이민준은 행복해 보였고 강은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박혜숙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고 마침내 피로연 장면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여있는 짧은 순간 이진우의 손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순간적이고 자연스러웠지만 반복해서 보니 이진우가 의도적으로 잔을 바꿔치기 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박혜숙의 가슴에 끔찍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진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이진우의 모든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재정 상태, 행적,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아들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어머니에게도 효도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숙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가 최근 몇 개월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빚을 갚았다는 사실과 그의 컴퓨터에서 희귀동물에 대한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진우가 강은서의 집 열쇠를 복제해 그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우가 내 아들을. 박혜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한 아들은 죽었고 다른 아들은 그 살인자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무고한 여인을 살인자로 몰아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이었죠. 박혜숙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이진우는 감옥에 가겠지만 대성식품은 더 큰 스캔들에 휘말릴 것이었어요. 그녀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은 더 이상 거짓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결국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구나. 그녀는 마음을 굳히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강은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박혜숙은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여인을 희생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범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은서는 면회실에서 박혜숙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이제 그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저를 더 괴롭히려고요? 강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수감 생활은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박혜숙의 한마디에 강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박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민준을 죽이지 않았어요. 진우가, 내 아들이. 박혜숙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를 강은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이진우의 수상한 행동, 그의 재정 문제, 동물 검색 기록까지 모두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강은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진우가 실제로는 남편의 살인자였다니요.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진우 씨가 이런 일을? 진우는 항상 민준을 질투했어요. 회사도 내 사랑도 모두 민준이 가져갔으니까요. 게다가 도박 빚이 수십억에 달했어요. 민준이 죽으면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고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면 보험금도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박혜숙의 설명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강은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실을 밝힐 겁니다. 당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고 진우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강은서는 박혜숙의 단호한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요? 어쩌면 이것도 저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일 수도 있잖아요. 박혜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강은서의 불신을 이해했어요.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내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박혜숙의 진심 어린 말에 강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준 씨를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닌 동맹이 되어 있었어요. 박혜숙의 영향력 덕분에 강은서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고 이진우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어요. 강은서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민준 씨, 당신의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강은서는 이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미소 띈 얼굴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한편 박혜숙은 이진우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숨겼어요. 진우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강은서는 곧 유죄 판결을 받을 거야. 박혜숙은 이진우의 자만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서재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네요. 내 형이 없는 게 많이 슬프구나.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왜 형을 그렇게 미워했니? 이진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운 게 아니에요. 그저 형은 항상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어머니의 사랑도 회사도 심지어 능력까지도요. 저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니? 박혜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진우야. 결혼식 영상에 내가 와인잔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찍혔어. 내 컴퓨터에서 동물 검색 기록도 찾았고, 이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죠. 영상은 불분명하고 검색 기록은 누구나 조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박혜숙의 말과 함께 서재 문이 열렸고 형사들과 함께 강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진우는 경악했어요. 당신, 어떻게? 당신의 자백이 모두 녹음됐어요. 이진우 씨, 이제 끝났어요. 강은서의 말에 이진우는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박혜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민준을 죽인 순간 너는 내게서 떠난 거야. 형사들이 이진우에게 다가와 체포했어요. 이진우 씨, 당신은 이민준 씨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어지는 동안 이진우는 공허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강은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어요. 오직 증오와 질투 그리고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평생 형만 사랑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이진우의 마지막 말에 박혜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편애가 이런 비극을 불러온 것이었죠.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형을 죽일 권리는 없어. 이진우가 체포되어 나간 후 방 안에는 박혜숙과 강은서만 남았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서로를 증오했지만 이제는 같은 비극을 공유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은서의 질문에 박혜숙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대성식품은 이제 당신 것이에요. 민준이 모든 주식을 당신에게 남겼으니까요. 강은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이 그녀에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민준의 유산을 지켜나가요. 박혜숙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두 여인의 눈에는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충격적인 반전을 보도했습니다. 대성식품 전무 형 살해 혐의로 체포, 억울한 누명 쓴 신부 결백 증명. 대성식품 새로운 국면 맞이해. 형에 대한 질투와 도박빚이 부른 살인극. 대성가의 비극, 한 아들은 살인자, 한 아들은 희생자. 강은서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이제 없었고 그녀는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아파트 거실에는 그녀와 이민준의 웨딩 촬영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민준 씨, 당신의 진짜 살인자를 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강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민준을 사랑했고 그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강은서는 박혜숙의 초대로 대성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여인은 이민준의 유언장을 함께 확인했어요. 민준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겼으니까요. 박혜숙의 말에 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준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민준 씨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회사는 어머니가 계속 이끌어주세요. 저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강은서의 제안에 박혜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함께해요. 우리 둘이서 민준이의 꿈을 이어나가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닌 동맹이었고 같은 비극을 겪은 가족이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이진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강은서와 박혜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아요. 형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도 지키지 못했죠.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진우의 마지막 말은 차갑고 비틀린 웃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는 교도관에 의해 끌려나갔고 이로써 대성가의 비극적인 장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이진우의 말은 박혜숙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진우를 더 사랑해 주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녀는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민주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쳤고 이진우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더 밝은 이민준을 더 사랑했고 이진우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비극이구나. 박혜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강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강은서의 따뜻한 말에 박혜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은서의 품에 안겨 오열했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강은서는 박혜숙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진우 씨가 선택한 길이죠. 그날 밤 두 여인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민준에 대한 추억, 그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1년 후 대성식품은 박혜숙과 강은서의 공동 경영하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강은서는 자신의 플라워 디자인 감각을 살려 회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했고
박혜숙은 그녀의 경험과 지혜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들은 이민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고아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서의 과거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민준 씨라면 이런 일을 좋아했을 거예요. 강은서는 재단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때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여인이 이제는 성공적인 경영자이자 자선사업가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강은서는 자신의 플라워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화려하게요. 그곳은 단순한 꽃집이 아니라 꽃치료와 원예 교육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어요. 꽃이 저를 치유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치유되길 바라요. 강은서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혜숙도 가끔 그곳을 찾아와 원예 수업을 들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은서와 박혜숙은 함께 이민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그를 추모했어요. 민준 씨, 보고 있나요?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강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바람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박혜숙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들은 현명했어. 당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강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사랑하는 남편은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되어 있었어요. 가요, 어머니. 회사에 갈 시간이에요. 강은서의 말에 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천천히 묘소를 떠났어요.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이민준의 죽음이 가져온 비극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차에 탔고 박혜숙이 문득 물었습니다. 은서야, 후회는 없니? 민준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강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민준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박혜숙은 감동받은 듯 강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이민준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강은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민준 씨. 사랑해요. 영원히.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고 두 여인은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결혼식 30분 만에 숨진 남편과 잠시 후 밝혀진 충격적 진실은 이제 그들의 과거가 되었지만 그 진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인생은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비록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눈물을 요구할지라도 결국에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은서와 박혜숙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여인,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 모두에게 치유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30분 만에 숨진 남편, 그리고 잠시 후 밝혀진 충격적 진실. 그 비극적인 시작은 이제 희망적인 새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